안녕하세요. 한국어 지도서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한국어 지도사 과정. 오늘 1강 처음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국어 지도사가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고 이 직업에 대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국어 지도사 과정,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국내외에서 한국어 강좌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한국어 지도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국내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어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 국내에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만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외에 나가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해 본 결과 한국어 지도사를 따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지금 20대 분께서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하나는 좀 따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 부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류로는 시니어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자분, 지금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은퇴 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로 한국어 지도사를 따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누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젊은 분들한테는 어떤 이 지도사 자격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 배낭여행을 간다고 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되게 장기로 한 6개월 정도 거의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제가 이 자격증 과정을 꼭 공부하고 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격증까지 따면 좋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하라고 종용을 좀 많이 심하게 체근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좀 다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한 3개월쯤 되니까 너무너무 재미없고 좀 지치기도 하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한 장기 좀 체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예쁜 마을에 이제 체류를 하려고 이제 머물고 있는데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방 안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유유자적하게 다니다가 우연히 몇 명의 외국인 친구들을, 그쪽 외국인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니? 했더니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 나 한국 되게 잘 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가 이제 싸이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킬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직접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또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식의 질문을 계속 하면서 자기가 아예 한국말을 거기서 몇 개 많이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뭐 싸이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좀 조금이라도 있던 친구들을 삼삼오오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본인은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그 친구들은 그쪽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특하죠. 네. 그래서 그 무료한 그 6개월 동안의 그런 그 배낭여행 중에서 그 한 달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놀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어떤 컨텐츠를 갖고 그 친구들과 언어라는 장벽을 갖고 장벽을 허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풍부하게 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까지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거든요. 그 친구는 그날을 계기로 해서 그 한 달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에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의 친구들을 마련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락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에 갈 때는 반드시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바로 이 한국어 지도사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은퇴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은퇴 후에 아니면 지금의 직업과 아니면 이직을 해서 다른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어 지도사 과정을 많이 공부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한국에 직접 들어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우리는 되게 쉬운 학문이기 때문에 이미 모국어로 자리 잡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가르쳐 줄 때 조금 더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죠. 우리도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어 지도서 과정은 배우시면 여러모로 아마 쓸모가 많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우리 한국어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내가
이 과정을 해서 당장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목적과 이유도 있으시겠지만요. 한편으로는 내가 배운 그동안의 모국어를 이런 식으로 좀 체계화하고 한번 정리해 보는 그런 느낌.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어 지도서 과정을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어 지도서 과정. 이 지도서 과정을 하기 전에 나의 강점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볼까 합니다. 자, 나의 강점 찾기는 강점과 장점으로 일단 나뉘는데요.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때 장점이 아니라 강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렵죠? 강점과 장점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내가 강한 점, 내가 장점은 잘하는 점,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조금 잘합니다. 특히 한식을 조금 잘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 남들이 먹기에 아주 거북스럽지 않을 수준 정도는 맛있다라는 말을 한 10개 했을 때 한 6, 7개 들을 정도로는 한식을 조금 합니다. 다른 요리는 잘 못하고요. 자, 그런 요리를 조금 하는데 저는 한식을 좀 잘하긴 하지만 그 요리를 즐기면서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집안의 또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내이기도 하고 해서 그 집안의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점으로서의 요리를 하는 거고요. 저의 강점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콘텐츠를 나누어 주고 그분들이 그 지식 콘텐츠를 갖고 다른 곳에서 또 활동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전 더욱더 좋아합니다. 조금 다르죠. 자, 장점은 정말 말 그대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강점은 본인이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이 둘이 같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쵸?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한국어 지도서 과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내가 잘하면서 즐기면 더욱 좋고요. 즐길 수 있는 거 하면서 너무 즐거운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걸 하면 이게 점점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즐기지 않은 일은 계속 하게 되면 장점으로 스거되지 않아요. 왜?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요리는 저는 어느 정도 수익까지만 하지 요리사만큼 잘하지는 못해요. 이해되셨죠? 장점과 강점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데에 강한지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국어 지도자로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수업을 나가셨을 때 한국어도 아주 영역이 다양합니다. 저처럼 뭐 속담이나 방송이나 아니면 노래 가사나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해서 한국어를 지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언어학 체계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과 강점을 최대한 발휘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드라마를 너무너무 많이 봐서 재미있는 드라마 너무너무 많이 알아. 그걸 활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러면 그런 한국어 지도사가 되는 겁니다. 같은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그건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나는 언어를 이렇게 쪼개고 가르고 의문을 나누고 나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해. 난 그쪽이 좋아. 어조를 분석하고 의문을 어떻게든 따고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만나고 단어를 형성하고 그거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내가 거기에 강점이다. 그거를 특화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나는 아이돌이 하는 노래 다 알아. 가사 다 알아. 20대 분들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줄줄줄 액수하면 쭉쭉쭉 나오고. 자, 그러면 그거를 활용해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한국어 지도사 1강에 나의 강점을 찾으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건 다양한 방법과 파트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강한 부분, 노래, 뭐 드라마, 아니면 영화, 아니면 어학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탤런트와 자기의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 이 한국어 지도사 과정에서는 그 다양한 영역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시고 그것을 특화해서 한국어 지도사로서 한 발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강에서는 내가 한국어 지도사로서 어떻게 컨텐츠를 마련하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야 하는지 조금 강점을 갖고 내가 잘하는 것과 갖고 즐기는 것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후로 여러 가지 갈래에 나누어진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조금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을지라도 한번 열심히 도전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